자, 여러분 여기서 경찰 3차 행정법 여기서 우리 3차 시험에 쳤던 경행특채 문제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특채 문제인데 거기서 문제가 이번에 그 일반 경찰 시험의 형법이나 형소법은 난이도가 사실은 중하예요. 근데 행정법은 문제 자체로 볼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중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진도도 어느 정도 뭐 골고루 분산되기는 됐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게 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1번. 자, 통칭이 뭐 흔히 나오는 문제가 나왔죠. 1번에 비상계엄이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니? 국헌 문란 목적이면 마지막 심사할 수 없어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외국의 군대 파병은 무슨 행위입니까? 통칭이 맞죠. 3번에 자, 또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과 자금의 송금. 그럼 송금 자체는 재판할 수 없어 있다. 나왔는데 그 다음 특이한 게 사면은 원래 좀 안 나오다가 나왔죠. 나왔는데 좀 우리 대통령이 특별사면은 헌재도 대법원도 뭘 인정하고 있니? 통치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야죠.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신뢰 보유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요거 우리 판례 수업할 때 체크했던 우리 요거 좀 잘 나오는 공적 견해 표명 판례 중에서 상당수 많이 언급됐죠. 거기에서 기억에 내가 요거 기본 수업 때 왜 종교회관 예를 들었지. 근데 건축어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것은 마지막 신뢰 보유 원칙에 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자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유를 들었어. 뭐 업체가 뭐 난립된다는 이런 이유는 처음에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반한다고 봤어요. 요 책에 다 있습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책에 다 있는 판례들이야. 그래서 니은 X야.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정구장, 테니스장 요것도 한번 예를 들었죠. 요거 우리 포인트가 뭐였니? 계획이잖아. 그럼 계획은 무조건 지켜야 돼.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죠. 그럼 나중에 바뀌었더라고도 침해로 볼 수 없다 해야지. X. 자,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요거 기억나지? 폐도문 요 사건. 봐.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 적정 통보란 것은 뭐에 관한 통보입니까? 도시계획을 바꿔주겠다는 것의 약속입니까?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겁니까? 계획서를 허가한 거지 도시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리을 O입니다. 그래서 요거 판례 공부가 좀 됐다. 무난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 됐다. 이것도 책에 다 있는 판례고 또 다 체크한 판례들이야. 근데 공부하지 좀 멀었다. 그럼 약간 뭐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요거는 너무나 많이 받은 판례들 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자, 공법 관계에 해당하는 거 어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는 거 있니 없니? 없지.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소방공무원. 자, 우리 소방공무원 지자체 근무하지. 공무원이지. 그럼 공무원의 근무관계가 무슨 관계? 공법관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인데 어디 근무한다고 했니? 국가나 지자체 요것도 한 적 있죠? 공법관계. 그러나 조폐공사나 각종 공사와 직원하게 되면 뭔데? 사법관계. 그럼 그게 미음도 마찬가지지. 리얼 이건 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판례인데 지금 농지계량조합 자체가 없잖아.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로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공법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얼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 흔히 나오는 신고 문제가 나왔죠.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여기서 기억에 뭐 건축 신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 신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신고는 통상적으로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인 무슨 신고입니까? 본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업의 양수 양도. 요건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날 좀 볼까? 우리 골프장 하면 골프장에 회원을 더 받겠다 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만 요금을 좀 더 올리겠다 하는 것은 알려만 주면 돼. 그건 무슨 신고? 본래적 신고죠. 그래서 수리를 요한다. 4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5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상으로 좀 갑니다. 요 문제는 좀 아마도 풀기가 많이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이 문제는 9급 이상의 문제입니다. 7급 못지 않습니다. 1번. 자, 교통안전공단법 17조에서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 방법, 비율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확하게 이러면 자 중요한 사항을 특히 돈 내는 거잖아. 그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죠. 포괄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지. 자, 너희들 우리 기억나니? TV 수신료, 그죠? 또 기준시가. 그럼 중요한 사항이지. 그럼 중요한 사항이니까 법률로 해야지. 대통령령으로 전제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대통령령에밖에 반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 4번과 같이 노인복지 사업 지침 많이 들었는 거지. 상위법에는 65세라고 돼 있는데 지침은 70세. 그럼 상위법을 벗어났으니까 위법이지. 맞지? 그러면 약간 처음 보는 판례가 3번인데 아마도 처음 보다 보니까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것이. 그리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특히 틀린 문장이 전혀 없잖아. 그럼 3번에 봤더니 과태료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해야 될 사항으로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해야 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위임하였는데 누구라도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서는 주목. 자, 우리가 봐. 구체적이냐 아니냐 제일 중요한 쟁점은 무슨 가능성입니까? 예측 가능성이야. 그런데 분명히 상위법인 질서법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항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지. 전적으로 임했니? 어느 정도 예시했니? 예시했으니까 아 요런 정도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없니? 할 수 있니? 있다고 봐야지.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 공부가 좀 됐으면은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아직 양이 좀 모자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5번은 아마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행정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이거 아침 문제라든지 기본 수업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땡땡을 봐. 땡땡을 불형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면 특정을 했잖아. 그럼 이때 고시라면 안 되지. 근데 땡땡을 장관이 규율한다라면 특정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때는 시행규칙도 되고 고시도 되잖아. 그럼 거기에 특정을 안 했대. 그럼 안 했으니까 행정규칙으로 할 수 없니? 할 수 있니? 있다 해야지. 어때? 전혀 생소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밑줄 쳐봐. 내부적인 심사 기준이야. 아마 내가 요거 봐. 너희들 요거 우리 행정입법 파트에서 여러분 실질도 형식도 행정규칙인 경우에 특히 요거 좀 잘 나오는 사례들 체크한 적 있지. 그 체크한 것 속에 요거 들어갈 거야. 내부적인 심사 지침. 이때 그냥 수업 때 좀 잘 들어라. 하품만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이때 내부적인 심사 지침 기준 요건 행정규칙이야.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축법 뒤에 뭐가 나있니? 시행령. 여러분 시행규칙과 달리 시행령은 법규성 없어? 있어? 있지. 그러나 4번은 시행규칙일 때는 마지막 구성력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6번에 1번이죠. 7번에 1번 3번 기억나니 안 나니? 내가 요거 기속과 재량할 때 다루었지.
특히 1번, 4번 예를 들었지. 자연보호 테마 걸리잖아. 그럼 바로 기속이야, 재량이야? 재량. 연습 많이 했잖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 기본서 우리 공부할 때 변상금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 기속행위 잘 나온다고 했어. 2번 변상금 바로 나왔네. 그럼 다 풀려보지. 2번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이에요. 자,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일단 허가인데 지문이 전체 좀 길어. 길다 보니까 순간 헷갈리게 만들었어. 자, 이때 전체적인 주제가 주목. 기간이 지나면 통상 갱신하지. 그럼 갱신하려면 신청해야지. 신청 언제 해야 돼? 기한 후야, 기한 전이야? 전. 갱신허가는 새로운 허가야, 기존 허가 연장이야? 그걸 범위 내에서 문제 풀면 돼. 그럼 1번 갱신은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므로 밑줄 치라고 했었던 거죠. 우리 그 공부할 때.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줄 쳤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요거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허가 유효 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 연장 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여러분 자 언제 신청했다고 했지? 기간 지나서 신청했잖아. 그럼 지나서 신청하면 갱신허가 갑니까? 신규허가 갑니까? 신규허가 맞네. 그죠? 3번 일반적으로 처분의 효력기간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은 상실되는데 부당하게 짧을 때는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이지. 쉽게 말하면 그게 뭔데? 신료야 갱신이야? 갱신인데 요게 포인트야. 몇 줄?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여러분 신청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럼 뭔데? 곧바로 상실되다 할 수 없니? 상실되니? 상실돼야지. 3번 X입니다. 됐니? 자, 그러나 시험장에 갔을 때 순간 당황하기 쉽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본질은 뻔한데 아마도 이게 애매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충분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주목. 여기서 포인트. 무효와 취소는 우리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걸 묻는 문제야. 1번 요거 최근 판례. 요거 너희들 그 시험지 원문 받았니? 내가 해설 달았는 거 받았니? 해설 달았는 거 받았지? 거기에 해설 요거 18년도 판례입니다. 그러고 우리 일전에 판례 수업 했지? 마지막에 아니 지금 기본만 수업 말고 판례 수업 했지? 마지막 주에 내가 최근 판례 뽑아온 적 있지? 거기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판례인데 그래서 요 최근 판례 여러분 어디게 나올지 모르니까 해서 판례집을 준 적 있죠?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나온 1번 그래서 18년도 7월달 판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고 다 필요 없어. 본질만 딱 하면 풀려. 왜? 딱 읽어봤더니 정확하게 얘들아 조사를 해봐야 밝혀질 수 있대. 그러면 게임 셋이야. 조사를 해봐야만 밝혀질 수 있다 말은 명백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 그럼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죠. 그런데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말이 안 맞지. 1번 X야. 그러니까 공포심을 버려. 본질을 딱 알고 접근해야 돼. 막 이거 어려울까 뭐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캄캄해져. 알겠죠? 자, 꼼꼼히 읽는 연습을 계속해요. 10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아마 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난이도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상이에요. 1번은 공유수면멸이면 특허니까 이 중에 제일 풀기 쉬웠던 1번입니다. 특허는 재량이니까 당연히 부관 붙일 수 없어 있다. 자, 2번은요. 요거 판례요.
2번과 밑에 해설의 판례 한번 뭐가 달라졌는가 줄친 한번.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2번 봐.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 여기서 걸렸어. 그럼 자, 제가 해설을 좀 더 붙이면 뭔데? 주목. 재개발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었다. 이걸 승인한 것은 인가야. 근데 이건 요건을 갖추는가 한번 보면 돼. 통상 재량이야, 기속이야? 기속. 그럼 기속은 통상 조부관을 붙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2번이 X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풀기 쉬웠던 게 1번하고 또 3번일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연습했죠? 협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요거였죠. 4번도 풀기는 쉬웠어. 뭔데? 본질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 기술로만 놓고 볼 때는 1번, 2번, 4번은 그냥 풀려. 풀리면 그럼 뭔데? 만약에 찍는다라면 몇 번? 약간 생소한 몇 번입니까? 2, 3번 아까 그거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뭘 꼼꼼히 잘 읽으라고 했어요? 법령 조문을 꼭 읽고 들어가라고 했죠. 전부 다 조문 문제입니다. 기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위원회, 특히 내가 조문 공부할 때 뭐를 조심하라고 했노? 의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숫자, 이런 거 조심하라지. 이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X입니다. 니은 맞고요. 뒤끝에 자 주어가 잘못됐어. 행안부 장관이야. X. 그 다음에 리얼하고 미음은 다 맞아요. 요거는 주목 조문만 몇 번 읽었어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정보 공개나 행정 절차법은 판례와 법령이 같이 섞여. 근데 아직까지 정보보호법은 대부분 문제가 주로 조문 문제야. 그래서 시험 칠 때 조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어봐도.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자, 여러분 1번. 요거 우리 저번 주에 했죠. 물론 저번 주는 쉬었고 그 저번 주. 뭔데? 지자체가 양벌 규정이 대상이 될 때 무슨 사무해야 돼? 자치사무. 근데 1번은 자치사무야, 위임사무야? 위임사무지. 그럼 안 되지. 1번 바로 X. 12번에 4번. 이거 뭔데? 책 보지 마. 자, 통고처분할지 안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할지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니까 통고처분 대신 고발만으로 검사의 공소제의가 위법은 아니지. 왜? 어느 쪽의 방법을 택할지는 의무다, 재량이다? 재량이니까. 그래서 12번에 1번이죠. 자, 13번에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너희들 하자 승계를 하려면 어디에 하자에 써야 돼?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 해야지. 후행처분의 하자를 선행처분에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야. 그러다가 너무 어이없는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죽어버리면 상속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 아주 간단한 문제죠. 2번 X. 그 다음에 14번. 자, 행정조사기본법 요거 문제가 요거 우리 공부할 때 요거 조문 다 읽었죠? 읽었는데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왜? 조문을 제대로 꼼꼼히 안 봤으면 사실은 풀기 힘든 문제야. 1번 조사 대상자에게 저 사람 좀 바꿔달라. 교체 신청은 구두야 서면이야? 서면. 1번 X. 2번 자,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너희들 수시가 원칙이었니? 정기가 원칙이었니? 정기. 자, 내친 김에 어떨 때 수시한다고 했지? 혐의, 신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의 규정, 뭐 이런 식이죠. 이때 이런 경우에 이때 할 수 있다. 맞고요. 혐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 4번 잘 봐라.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아.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이런 점 이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했어요. 왜? 상당수 더군다나 문제가 옳은 것인데 하다 보니까 4번이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이거는 조문을 정말 숙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진짜 틀리기 쉬운 문제야.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치사해. 보통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 중에 조사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거 집어넣는 그런 경우인데 뭐가 틀렸냐? 여러분, 법령을 집행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밑에 해설 봐. 법령을 집행하거나 합니까? 정책을 결정하거나 합니까?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문 내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을 꼬더라도. 그래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마 이때 대다수가 많이 똑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4번 X입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번 감액 처분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자, 너희들 기억나니? 소송법 공부할 때 300만 원 부과하는데 500만 원 부과했다. 증액 경정. 기억나니? 500만 원 부과했는데 300으로 바꾸었다. 감액 처분. 이럴 때 뭘 다툰다? 경, 감, 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경정 처분을 다투고 그 다음에 원 처분이 이건데 감액을 시켜서 나머지만 부과한 거야. 그럼 감액되고 이때 없어진 처분이 아니라 남은 처분. 요걸 다투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감액 처분에 의해서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은 다툴 이유가 없지.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다투어야지. 그래서 1번 X가 돼요. 이것도 문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상으로 봅니다. 행정법이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특히 경찰이 약간 뭔데 여기서 좀 심수를 올려서 좀 많이 부렸어요. 요런 정도 레벨로 보게 되면요 오히려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에 못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문제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확 들어가는 건 없어. 그러나 저번 시험도 내가 왜 진짜 되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거 있죠. 치사하게 꼬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결국 조문 많이 읽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됐고 그리고 4번도 지금 최근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단수처분 80년대 거거든.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도 수소를 끊어버린 것은 공권력 발동이야. 처분성이 있어. 그러나 단전 요청은 단전했니 요청했니? 요청은 권고에 불과해. 처분성 없어. 그 두 가지를 기억해둬. 그 다음에 16번에 보통 우리 행정법 수업할 때 청원법이나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래서 안 다루다 보니까 그냥 우리 보통 바로 국가배상 넘어갔죠. 그런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틀리게 하는데 아마 치중한 것 같아. 그러나 만약에 모른다 치더라도 생각해 봐봐. 첫 번째 청원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청원했어. 그럼 어느 걸 발휘해야 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1번에 두 번째를 발휘하죠. 그리고 1번은 최근 판례.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나지? 외국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무슨 주의가 돼 있어야 돼? 상호보증. 특히 우리 오늘 최근 판례 봤죠?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꼭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그랬지. 경영시험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 자주 나올 만한 지문입니다. 1번 기억해 주시고 16번에서 3번은 뭔데? 자, 우리 오늘 수업에 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협의는 협의할 당시, 재결은 재결할 당시. 이걸 무슨 보상? 시가 보상 원칙. 자, 그래서 16번에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공무원의 직무와 관한 손해배상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하다가 육군 중사가 훈련을 마치고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 있다. 그러나 그냥 출근을 위해서 자기 차로 갈 때는 아니라 봤어요. 그래서 1번 직무집행 관련성 부정된다. 맞아요. 2번. 자, 공무원의 직무 주모 우리 오늘 했다. 무슨 설을 따라간다? 광의설. 그럼 광의설이 하면 권력적 작용과 관리적 작용까지 들어가겠지.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돼. 그리고 3번 요거 형사상 범죄와 자 요거 우리 저녁에 판례 수업할 때 요거 한번 설명했지. 경찰이 다급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한 남자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총권에서 쐈어요. 죽었어요, 상대방.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찰의 행위는 상대방을 죽게 한 것에 일단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다. 무슨 방해야? 정당방해야 돼. 형법상 정당방해는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럼 형사상의 불법과 민사상 불법은 같은 것이야? 별도로 봐야 돼? 별도로 본다 했지. 바로 그 판례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럼 이 말은 형법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이 있을 수 있는 없니? 있다.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이 재량 준칙에 따라 처분했는데, 자, 이것도 오늘 했다. 우리 아까 행위와 결과 쪽에서 어느 중시한다고 했어요? 결과 쪽을 봐, 행위 쪽을 봐. 행위 쪽을 봐야지. 결과가 위법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단순한 법령의 부지냐 그렇지 못한 차이가 나지. 그러면 돼. 바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X입니다. 자, 18번.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심판은 자 우리 다음 주 하겠지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이 대상이 되겠지만 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니까 부당도 들어가. 자, 2번 주목.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심판을 했어요. 심판 결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취소 재결합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법원에서 취소 판결합니다. 그럼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하면 당연히 원처분은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 이걸 뭐라고 하니? 판결의 형성력. 재결이나 판결로 원처분을 소멸시켜. 당연히 없어져. 이걸 형성이라지. 그럼 당연히 소멸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이나 요건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날 봐. 자, 판결에서 A 처분은 이런 점 때문에 위법하다 해서 취소했거든. 그럼 행정청은 다시 처분하잖아. 다시 처분할 때 또다시 같은 처분 반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판결을 따라가야지. 이걸 뭐라고? 기속력 그렇지. 그럼 이때 그걸 무시하고 다시 같은 처분하는 것은 뭐에 반하는 처분이다? 기속력에 반한다 해야지. 따라서 3번이 X입니다. 자, 4번. 자, 요거 우리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뭐 기본 수업은 아직 안 했지만 요거 판례 수업할 때 제목과 표제와 내용. 표제는 진정서, 내용은 심판. 제목을 봐, 내용을 봐. 내용, 심판이야. 반대로 제목은 이의신청, 제목은 행정심판, 내용은 이의신청. 제목을 봐, 내용을 봐. 내용. 그럼 이것은 뭔데?
제목이 심판이라도 내용이 이의신청이라면 뭐에 불과하다? 이의신청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자, 날 좀 볼까요? 원칙은 다음 주도 할 거야. 피고 소재지예요. 근데 예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부속청은 대법원 소재지에서 할 수 있어. 하나 더 하자. 토지와 관련되는 처분일 때는 어디서 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조사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도 조사 못해 할 수 있어요. 4번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자, 우리 요거 기억나니? 원자력 발전소 뭐가 떠오르니? 원자력 발전소 하게 되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몇 단계 처분이야? 1단계. 1단계 처분에 소송을 했어. 소송 중에 처분은 멈추어지니 계속 진행되니? 계속 진행돼. 진행되면서 몇 단계로 바뀌어집니까? 시설 허가로 바뀌어집니다. 이때 1단계 처분을 다투는 도중 1단계가 몇 단계로 바뀌어지면 2단계로 바뀌어지면 1단계는 다음 단계에 흡수가 돼. 뭐가 없니? 소익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처분이 변경되었으니까 소의 변경을 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나? 이건 신청해야 되겠나? 소의 변경은 원고가 신청해야만 돼. 그래서 신청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X예요.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경찰에 우리 그 형법이나 형소법은 진짜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요즘 행정법만큼은 문제가 무난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볼 때 난이도가 확 들어가는 거 없는데 다만 약간 뭔데 좀 지엽적인 거 또는 뭐 전혀 엉뚱한 거 또는 보통 이렇게 문제 안 만드는데 이런 게 약간 몇 개 나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어렸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번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요거 처분성 할 때 요것도 일전에 판례수업인가 했었죠. 그것도 문제 풀 때 잘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지할 때 기억나니? 어느 땅을 바꿔줄지 환지 계획을 먼저 수립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땅을 환지해 줄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땅을 환지합니다.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은 바로 소유권에 영향을 줘. 그러나 판례가 환지 계획 자체는 직접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때 학설과 달리 판례는 환지 계획 자체는 뭐가 없다?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3번. 자, 날 좀 봐라. 요거 저번 주인가 우리 기본 수업할 때 뭐 했니? 여러분 강제 징수할 때 인터넷을 통한 재공매 결정 또는 재공매 통지, 공매 결정,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고 했었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은 주목. 이때 조사받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발생해. 그럼 강제력을 주게 되면 영향이 있니 없니? 있다. 그럼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된 거야. 그래서 20번에 여기서 1번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한 12개 정도는 무난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13개에서 4개 정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6개 정도가 이때 요거 조문 제대로 안 읽었거나 그 다음에 판례 공부가 항상 바탕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판례 수업 한 건데 그래서 판례 요 공부
좀 나중에 시간 지금 뭐 어차피 판례 또 기다리려면 내년 후반부니까 지금 판례 나머지 거라도 계속 좀 보면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해 하고 우리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로의 난이도는 그냥 중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지만 만약 문제 풀 때 순간 한번 페이스가 꼬이면은 덩달아서 다른 것도 막 답이 안 보일 이런 혼란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좀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내가 볼 땐 좀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일단 범위 자체는 골고루 나왔어. 나왔고 아까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5개 정도까지가 약간 좀 포인트를 좀 약간 까다롭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그러나 행정법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판례 등등 나왔지만 결국은 문제 전체가 다는 아니라도 눈에 익은 판례도 제법 있죠. 그럼 있으니까 그 판례인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내가 답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올라간 평가를 해보게 되면 공무원 시험은 보통 한 중에서 그냥 약간 좀 내려와요. 내려오고 교인 시험은 문제가 좀 평이해요. 그런데 경찰 시험은 보통 작년까지는 평이했다가 올해만 약간 유독 약간 좀 꼬았다는 게 하나 특징이야. 그러나 충분히 그 부분에서 법 조문을 좀 많이 보충하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게 좀 질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정리해두고 이제 원래 12월 다 지나갔죠. 지나갔으니까 1월달 뭐 4월달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경영 마찬가지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은 좀 실패는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나가. 이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매너리즘 빠지기 쉬워. 나 그거 다 알던 건데 나 다 공부했던 건데 뭐 잘 풀리겠지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잘 틀리니까 이 매너리즘 내가 이건 다 아는 거니까 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 버리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탑을 쌓아 나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